안녕하세요, 여러분. 22차 시 학습노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부터는 선거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먼저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초반에 민주주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네, 무슨 종류가 있었죠? 네,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직접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였고, 간접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자신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아서 간접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둘 중에 어떤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나요? 네, 간접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죠.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또 현대사회 여러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대다수의 민주국가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대표를 뽑아야 하겠죠. 네, 이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를 잘 뽑아야지 대의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성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거 의미 정리해 볼게요.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 대표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선거가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잘 뽑을 때, 이 나라는 대의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4차 시 동안 선거에 대해 굉장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선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 대표자 선출 기능입니다. 이거는 의미에도 나와 있는 기능인 거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운 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능은 우리는 선거를 통해 정치 권력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냐면 이 대표가 일을 잘했어. 그러면 다음에도 또 뽑아줍니다. 근데 일을 못했어. 그러면 다음에 안 뽑아주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막 남용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 대표자들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었고요. 세 번째 기능은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기능입니다. 선출된 대표는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뽑았지만 당선이 됐으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거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국민들은 대표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뽑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결정을 따르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명령에 대해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 사람이니까 이 대표의 말을 따르겠어 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네. 물론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거나 결정을 할 때는 안 따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불만스러워도 대다수 국민들은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 대표들은 저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껏 안정적인 정치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선거의 세 번째 기능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럼 네 번째 기능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네,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이제 정치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는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 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선거의 기능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민주적인 선거에서 꼭 지켜져야 되는 원칙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쳐주세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들어봤을 텐데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가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인종, 신분, 교육 수준, 성별, 재산의 정도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 나이 이상만 되면은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알겠죠? 연령만 충족하면은 누구한테도 차별하지 말고 모두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보통 선거예요. 반대말은 제한 선거입니다. 알겠죠? 제한 선거는 누구한테는 선거권을 주고 누구한테는 선거권을 안 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통 선거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 원칙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유권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해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한 표를 부여하며 그 표의 가치도 같아야 된다는 원칙이 평등 선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1인 1표 1가치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2표를 주는 게 아니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 이것이 평등 선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차등 선거라고 불러요. 차등 선거는 표의 가치가 균등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2표, 어떤 사람은 3표, 어떤 사람은 1표를 주는 것이 차등 선거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보통 선거와 평등 선거를 헷갈려 하는데 구분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구분법. 일단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 야의 문제일 경우에는 보통 선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거권이 아예 없는 사람이 생기면 이건 보통 선거를 위반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선거권은 줬는데 선거권은 다 줬어. 다 줬는데 이때 투표의 가치가 차이 나는 거. 투표의 가치가 차이가 나면은 평등 선거입니다. 구분법 알겠어? 그러니까 선거권을 안 주는 사람이 선거권을 못 받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건 보통 선거를 위반을 한 거고요. 선거권은 다 줬는데 그 투표의 가치의 차이가 생기면 평등 선거를 위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게 잘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칙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원칙은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직접 선거는 말 그대로 대리인, 선거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출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반대말은 간접 선거 그리고 대리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간접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미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냐면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럼 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접 선거는 일어날 수 있는데 완전히 대리인이 뽑는 게 대리선거거든요. 대리인이 직접 뽑는 대리선거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까지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마지막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비밀선거입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유권자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어느 정당에 뽑았는지, 어느 후보에 뽑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말은 공개선거라고 불립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여기 이 의미만 알고 그쳐서 되는 건 아니고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에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례는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가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각 사례들이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을 보면은 사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례를 읽어보면서 각 사례들은 어떤 민주선거 원칙을 위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들로 수능에 자주 나왔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해두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각 사례들을 읽어보고 이 사례들이 어떤 선거 원칙을 위배했는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생각 안 하고 듣기만 하면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한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생각해봤죠? 그러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문제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지금 읽어보면은 지연 씨가 있는데 지연 씨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야. 이런 사람이 재외국민이에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외국민인데 이 지연 씨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연 씨는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이 제한됐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 제가 앞서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어떤 선거 원칙에 관련된 거라고 했어? 보통선거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보통선거와 관련된 거였고 선거권을 다 줬는데 그 투표의 가치가 다른 거는 평등선거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선거 원칙에 의하면은 연령 이외에 다른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은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거주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위배된 거죠. 그쵸? 선거권을 제한당한 거니까 제한선거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2번 사례 볼게요. 2번 사례는 범죄자가 나와 있는데요.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수용자라고 해가지고 형의 집행을 받는 사람은 전부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생긴 거지. 어떤 범죄자 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옛날엔 이런 식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당연히 진짜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게 맞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전부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수용자 전부한테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수용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당한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와 관련된 거니까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자면 지금은 모든 수용자가 선거를 못하는 건 아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집행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 문제는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사례를 볼 건데요. 세 번째 사례는 1인 1표제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례를 풀려면은 1인 1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사람당 몇 표씩 행사한다고 했지? 2표씩 행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2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1인 2표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역구 국회의원 1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1표를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가면은 투표용지 2개를 줘. 이렇게.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지역구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구마다 후보들이 다르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지역구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을 쭉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도장을 찍었겠죠? 그래서 개표를 해. 개표를 해서 누가 몇 표씩 받았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후보가 10표, 2번 후보 5표, 3번 후보 3표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1번 후보가 그 지역구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뽑혀요. 자, 그럼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히냐?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보면 그냥 정당만 쭉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당만 쭉 적혀 있고 이거는 전국에서 똑같아, 투표용지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지역구마다 다르다고 했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는 전국에서 하나만 딱 씁니다. 그리고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지에는 정당들 이름만 쭉 적혀 있어. 근데 이 정당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하면 되냐면 이 정당 이름을 쭉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에다가 도장을 딱 찍으면 돼. 그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냐? 그럼 이제 전국 득표율을 구하는 거야. 가불병정당 30% 나오고, 그 다음에 가불병 정무당 20% 나오고, 그 다음에 신미임진당 10%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전국 득표율을 구해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우리나라 47석이라고 했죠. 47석의 30%를 가져가고, 그리고 47석의 20%를 가져가고, 47석의 10%를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한 사람당 한 표만 행사했습니다. 이걸 알아둬야지 앞에 사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인 2표 1표제가 왜 1인 2표제로 바뀌었냐면은 이게 위헌 판정, 선거 원칙 2개를 위반한다, 위헌이다 라고 해서 1인 2표제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위헌인지 알아야겠지. 근데 이게 왜 위헌인지 알려면 1인 1표제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엔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한 장만 줬어요. 정당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을 쭉 보고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박윤유 씨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혔냐면 아까랑 똑같아. 그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거든?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어. 그러면 정당 투표하지 않고 어떻게 비례대표 의원을 뽑았냐?
어떻게 뽑았냐면은 지역구 후보가 속한 정당에 투표한 걸로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박윤유 씨가 마음에 들어서 투표를 했어. 그러면 자동으로 박윤유 씨가 속한 갑당에도 투표를 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인지 사례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했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명화씨 사례 볼게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명화씨는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뽑은 지역구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투표한 걸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해버리면, 무소속이라는 건 어느 정당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소속 후보자에 투표를 해버리면은 정당 투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속해 있는 정당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투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일단 무소속 후보자를 뽑은 사람이건 정당이 있는 후보자를 뽑은 사람이건 한 표를 행사하는 건 똑같아. 선거권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아니야. 자, 그런데 정당에 속한 후보자를 뽑은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데도 기여하는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거에도 기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화씨 같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해버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거에는 기여하지 못하게 되죠. 투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화씨 사례는 무슨 원칙을 위배했냐? 알겠죠? 무슨 원칙? 평등선거를 위배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호씨 사례 보도록 할게요. 자, 수호씨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수호씨는 지지하고 있는 지역구 후보는 삼각산당이나 지지하는 정당은 미양당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속한 정당이랑 내가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이 내가 실제로 지지하는 정당이랑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역구 후보자 A가 너무 좋아. 근데 A가 속한 정당은 삼각산당이야. 그 미양당 후보는 따로 있어. 미양당 후보는 B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좋아하는 정당은 이 삼각산당이야. 미양당이야, 미양당. 근데 후보는 A가 좋아. 그래서 A를 뽑았는데 그러면 미양당에 대한 선호는 표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가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 선호,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호씨 사례는 직접 선거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1인 1표제가 평등선거 원칙과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났고 그 결과 현재 1인 2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외울 때 이 명화씨 사례,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의 사례와 그리고 지역구 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지지하는 정당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구분해서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A 선거구 유권자 수는 30만 명이고 B 선거구 유권자 수는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안에 속해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수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한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A 선거구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가 30만 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B 선거구 같은 경우는 유권자 수가 10만 명이라고 했어. 그러면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투표의 가치,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는
A 선거구에서는 30만 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B 선거구에서는 10만 분의 1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투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니, 얘들아? 그러면 30만 분의 1이랑 10만 분의 1 중에 뭐가 더 커요? 분수 비교할 수 있죠, 여러분? 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지금 B 선거구의 유권자가 가지는 투표의 가치가 A 선거구의 유권자가 가지는 투표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투표의 가치가 달라지면은 무슨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네, 평등선거를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평등선거를 위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네, 사례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의 가와 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 부분을 보니까 투표한 후보자의 상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무슨 선거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죠?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비밀선거의 원칙이죠. 그래서 가는 비밀선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는 보니까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무슨 원칙을 위배하는 거라고 했죠? 네, 보통선거라고 했죠. 자, 나는 보통선거가 됩니다. 이걸 해놓고 1, 2, 3, 4, 5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용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 획일적 제한, 이거 무슨 선거 원칙 위반한다고 했죠? 이거 보통선거 위반한다고 아까 했었죠? 보통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아니고 나가 되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나와 있네요. 실제로 트럼프 아들이 이 행위를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갔었거든요. 네, 이거 무슨 원칙을 위반한 것일까요? 그치, 이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볼게요.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무슨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선거잖아. 대리선거는 뭐를 위반한 거? 직접 선거를 위반한 것이죠. 나가 아니고 직접 선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볼게요. 선거 구간 인구 편차 문제 나왔어. 이것도 아까 한 거죠. 이거는 무슨 원칙을 위반한 거였죠? 평등선거를 위반한 거죠. 그래서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평등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5번 볼게요.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했네요. 자, 표의 가치가 달랐어. 자, 이거 무슨 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 평등선거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아까 사례만 잘 정리해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갑에서 병국이 어떤 선거 원칙을 위반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을 봤더니 선거권 연령에 도달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연령만 지나면 모든 사람한테 선거권을 줘야 되는데 교육 수준으로 지금 차별하는 거죠. 무슨 선거 원칙 위반하는 거예요? 보통 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연령에 도달하면 다 줘야 돼. 자, 그 다음 을국 볼게. 을국은 부재자 투표에서 실제 부재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무슨 선거 원칙을 위반한 걸까요? 지금 내 이름을 썼다는 거는 내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공개가 된다는 거잖아. 이거는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병국 볼게요. 자, 병국을 봤더니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률에 비례하여 배분받는데요.
그리고 1인 1표를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인 1표 나오면 두 가지 선거 원칙을 떠올려야 돼. 뭐랑 뭐였지? 직접 선거랑 평등 선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단서가 하나 더 있어.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였는데,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민주선거 원칙의 위배 사항은 뭐였어? 어떤 원칙을 위배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기여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역구,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되어 있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에 비해 투표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평등 선거를 위배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입후보한 사람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등 선거를 고려할 필요는 없게 된 거죠. 다만 직접 선거 원칙은 위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비례대표 정당을 스스로 뽑는 게 아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보통, 비밀, 직접을 적어놓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오늘도 과제는 없고요. 그렇게 막 엄청 쉬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복습 꼭 하고 다음 수업에 임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